작은 아씨를 이화해서 신이사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신이사가 죽음으로써 진화영과 신이사의 숨겨진 내막은 더욱 미궁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신이사의 죽음은 아마도 박재상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이사가 검찰청에 가려는 것을 예상한 박재상이 자신의 비서실장 고수임을 시켜 차를 미리 손봐둔 것 같습니다. 신이사는 죽기 전 차 안에서 푸른 난초를 발견하는데요. 지금까지 등장인물의 사망 현장에는 항상 그 장소에 푸른 난초가 있었습니다. 진화영이 죽을 때도, 그리고 보배저축은행 행장 조카가 차 사고로 죽을 때도 그 장소에는 푸른 난초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드라마에서 푸른 난초가 의미하는 바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푸른 난초는 특히 박재상과 원령가와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장학재단 기자회견 때 입고 나온 박재상의 정장에는 푸른 난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키드건설의 오키드도 난초를 뜻합니다. 또한 오키드건설의 자궁관리를 하던 진화영도 14층에서 난초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키드건설과 박재상, 푸른 난초, 그리고 비자금과 등장인물들의 죽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신이사가 진화영의 집에서 푸른 난초를 발견했을 때 사색이 되어 집을 나선 것을 보면 그는 이미 푸른 난초와는 엮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재상에게 걸림돌이 되자 신이사는 곧바로 푸른 난초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죽은 진화영의 발에도 푸른 난초 타투가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1022라는 어머니 기일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진화영이 자신의 원수가 박재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이유가 어머니이기에 기일을 함께 새겨둔 것 같습니다. 즉 그녀의 어머니 죽음이 박재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4년 전 보배저축은행 사건으로 많은 고객들의 자금이 증발했잖아요. 그때 없어진 돈이 자그마치 4천억 원인데 이때 돈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아마도 진화영의 어머니도 그 당시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수많은 고객들의 4천억 원 중 PF 사업으로 1,400억 원이 원령가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박재상입니다. 그런 박재상에게 원한을 품은 진화영이 직접 오키드건설의 회계사로 들어가 비자금 관리를 하면서 박재상 그리고 원령가의 비자금을 빼앗아야겠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1화에서 자살한 진화영은 아마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죽은 진화영의 얼굴도 비춰주지 않았고 자살 뉴스 보도에서도 진화영이 성형으로 얼굴을 싹 갈아엎었다고 나왔잖아요. 아마도 죽은 사람은 진화영이 아닐 것이며 아예 다른 인물로 나중에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진화영은 오인주에게 본인의 푸른 난초 타투에 대해 미리 알려줬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오인주는 얼굴이 완전히 바뀐 진화영을 발에 푸른 난초 타투를 보고 알아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화에서는 진화영의 반전 생활에 대해 나오는데요. 회사에서는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회사 밖에서는 전혀 다른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진화영과 같은 선택을 했던 사람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양향숙입니다. 그녀는 진화영 이전에 회사의 비자금을 처리하는 일을 도맡아서 했었고 진화영과 같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온갖 사치품을 구매한 채 자살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진화영, 양향숙이 담당했던 이런 일은 아마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던 사람이 신이사였습니다. 이렇게 회사 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만드는 이유는 아마도 박재상이 정치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자금 관리를 하던 신이사가 박재상에게 죽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요. 그래서 저는 신이사는 박재상 라인이 아닌 원령가 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사는 박재상 개인만의 비자금 관리가 아니고 원령가 그 자체에 대한 비자금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25년 전 오키드건설이 원령건설이었던 시절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령가의 부를 빼앗고 싶은 박재상은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원령가까지 잡아먹으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요. 원령가의 주인이었던 원기선 장군은 쓰러져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원령가의 후계자가 누가 될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원령가의 후계자 후보는 사위 박재상과 아들 원상우이기에 박재상은 원상우를 밀어내고 본인이 원령가의 주인이 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박재상의 아내 원상아가 괜히 원령미술관을 운영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보통 돈 세탁을 할 때 미술품이 많이 이용되는데 박재상이 본인 정치자금을 위한 비자금을 만들 때 원상아의 원령미술관을 이용하지 않았나 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박재상도 결국 누군가에게 꼬리를 붙잡힐 것 같은데요. 바로 둘째 오인경입니다. 저는 조만간 오인경이 푸른 난초와 박재상과의 연관관계를 알아낼 것 같습니다. 보배저축은행장 조카의 사고 현장에서 인경의 친구 종호는 푸른 난초를 주워 집에다 가져다 놓는데요. 이를 인경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재상을 쫓는 오인경의 눈에 푸른 난초가 계속 들어오면서 박재상과 푸른 난초는 분명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화에서는 오인경이 무척 똑똑한 사람이라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인경의 고모 할머니는 그녀가 고작 12살에 500만원이라는 돈을 10년 만에 7천만원으로 불렸다고 말했습니다. 고모 할머니는 진작에 인경이 돈의 흐름을 잘 읽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랬기에 계속 자신의 밑에서 일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오인경의 돈의 흐름을 읽는 재능은 과거 보배저축은행 사건에서 사라진 1,400억 원의 행방을 찾게 되는 복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석종합개발 대표인 오혜석 고모 할머니, 그리고 첫째 언니 오인주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모 할머니가 대표로 맡고 있는 필석종합개발은 딱 봐도 부동산 개발업체잖아요. 이는 분명 오키드건설과 부동산 관련하여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필석종합개발은 시행사, 오키드건설은 시공사의 입장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업체의 대표로 있는 고모 할머니는 오키드건설, 그리고 박재상의 자금과 관련한 어떤 단서를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단서를 오인경에게 알려주어 박재상을 쫓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은 첫째 언니 오인주인데요. 오인주가 믿고 따르던 언니 진화영은 오인주에게 많은 자료를 두고 떠났습니다. 특히 저는 진화영이 남긴 난초 재배 일지에 계속 눈이 가더라고요. 회계장부를 보면 그 회사의 성장 배경과 약점을 알 수 있는데, 그 구멍을 알 수 있는 단서는 바로 14층에 있는 난초 재배 일지라고 생각합니다. 진화영은 오인주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얘는 도둑공주인데 왕따야. 오인주는 아직 꽃을 피지 못한 도둑공주이고, 그 도둑공주가 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빛과 수분은 회계장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도둑공주가 시들시들해질 때 레시피는 향수건이 재배일지를 참고할 것. 이 말은 곧 도둑공주인 오인주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양향숙이 남긴 난초 재배일지를 보라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배일지에 도둑공주가 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회계장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단서들을 오인주가 오인경에게 공유를 해서 오인경은 더욱 박재상을 잡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화에서는 아마도 오인경이 어떤 장소를 찾아가게 될 텐데, 보배저축은행 행장 조카가 받아 적으라고 한 장소입니다. 경기도 무심군 노마면 김탄리 26. 그 장소는 박재상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곳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박재상은 어린 시절부터 부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닌 불우한 집에서 부를 갖기 위해 악착같이 지금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괴물이 된 박재상의 과거를 오인경이 알아내는 것이 박재상을 무너뜨릴 첫 단추일 것 같은데요. 박재상이 이렇게 부를 갖기 위해 괴물이 된 과거가 어떠할지 참 궁금하네요. 작은 아씨들 2화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